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8일 화요일 JCN 모닝뉴스 시작합니다. 22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어제를 시작으로 다음 달 1일까지 26일 동안 울산시청을 비롯한 전국 802곳의 기관을 대상으로 진행됩니다. 울산 지역 6명의 국회의원들도 저마다 소속된 상임위에서 국정감사 활동을 펼치는데요. 국감을 맡는 지역 국회의원들의 각오와 함께 울산 지역 국감 일정에 대해 전우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제22대 국회가 26일 동안 17개 상임위원회에서 802개 피감기관을 상대로 국정감사를 시작했습니다. 이번 국감을 맞아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권의 무능 문제를 놓고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입법 폭주와 이재명 대표 방탄국회 등을 집중 지적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가운데 울산 출신 국회의원들의 맹활약이 기대됩니다. 외교통일위원회 소속으로 울산 지역 최다선인 김기현 의원은 전 문재인 정부의 외교통일 분야의 맹점에 대한 집중 부각을, 또 국토교통위원회 서범수 의원은 당 사무총장으로서 국감 전반의 지원과 함께 그린벨트 해제 문제에 무게를 둘 예정입니다.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 여당 간사인 박성민 의원은 울산 혁신도시 내 공기업을 들여다보는데 초점을 맞출 것으로 보입니다. 국제 정세가 여러 가지로 많이 험악해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안전 보장을 잘 지킬 수 있는 외교적 역량을 어떻게 모으고 있는지. 그린벨트 대체지 부분이든지, 그다음에 우리 KTX 이염역, 그다음에 도시융합특구, 그리고 각 여러 가지 SOC 도로와 관련되는 부분은 저희들이 하나하나. 어떤 국가 프로젝트에 가짜 뉴스가 너무 횡행하고, 또 민주당에서 정치 공세가 너무 심해서 오히려 국부가 손실될 수 있는 우려가 큽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선의 국민의힘 김상욱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김채선 의원에겐 이번 국정감사가 첫 데뷔 무대로 그 활약상에 관심이 모아집니다. 특히 행정안전위원회 소속의 김상욱 의원은 울산시와 경찰청에 대한 국감에 직접 참여하게 돼 주목됩니다. 정쟁에 휘말리기보다는 각 부처가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고 있는지, 국민들의 관점과 국민들의 불편함이 무엇인지에 관한 시각에서 접근해서 세밀하게 살펴서 윤석열 대통령의 노동 전반에 대한 감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특히 울산 시민들, 동구 주민들의 주요 현안인 현대중공업의 노사 문제에 집중해서 국토위 소속 윤종호 의원은 진보당 원내대표로서 정부의 실정에 대한 전방위 공세를 준비 중입니다. 분배를 잘하면은 실제적으로 울산 시민들이 그동안 아주 불편했던 부분들을 상당 부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되어서 그걸 좀 집중적으로 좀 이렇게 부각시켜서. 울산 지역 국감 일정은 오는 11일 세월원전 현장 시찰을 시작으로 17일 울산지방법원, 울산과학기술원, 18일 울산시 교육청, 21일 울산시청과 울산경찰청, 23일 한국은행 울산본부 등 모두 16곳의 기관을 대상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특히 21일 있을 울산시청에 대한 감사에서는 송철호 전 울산시장 재임 때 사업에 대한 가오와 민선 8기 김두겸 울산시장의 역전 사업들을 놓고 여야 간 팽팽한 기싸움이 예상됩니다. JCN 뉴스 전우수입니다. 전국에서 유례가 없던 울산시청 앞마당에 조성된 턴론에서 어제 풍성한 울산을 기원하기 위한 이색 벼베기 행사가 열렸습니다. 지난 5월 16일 김두겸 시장과 공무원, 농업 관련 단체가 함께 모내기를 한 지 5개월 만입니다. 시청 생활정원에 조성된 이 논에는 맵쌀과 흑미, 찹쌀 등 세 종류의 벼가 청렴미라는 이름으로 재배돼 왔습니다. 울산시는 어제 수확한 쌀로 청렴과 화합의 의미로 떡을 만들어 나눌 예정입니다. 가을 단풍 중에서도 가장 아름다운 단풍이 황금들녘입니다. 누렇게 익어가는 벼의 모습이 참으로 아름다운 단풍이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요. 우리 울산시도 늘 넉넉하고 황금들녘처럼 풍요로운 그런 울산시를 만드는데 시장으로서 역할을 다할 것이고, 또한 우리 공직사회도 늘 청렴하고 투명한 그런 공직사회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영풍과 MBK 파트너스의 주식 공개 매수에 맞서 경영권을 방어한 고려아연이 울산 시민들에게 고마움을 전했습니다.
고려아연은 보도자료를 통해 국가기관산업이자 울산향토기업인 고려아연에 대한 공개 매수가 지난 4일 무산되면서 적대적 M&A가 1차적으로 실패했다며 울산 시민과 시민사회단체, 울산시와 정치권까지 나서서 고려아연을 지켜준 것에 감사의 인사를 전한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영풍과 MBK 파트너스 연합은 지난 4일 공개 매수 가격을 고려아연과 같은 83만 원으로 인상하면서 경영권 분쟁은 연장전에 돌입했으며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울산 지역 국회의원들을 중심으로 이와 관련한 문제 제기와 질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울산 상공회의소 회관이 285억 원에 매각됐습니다. 울산신보와 울산상의는 어제 울산상의 3층에서 이윤철 울산상의 회장과 김용길 울산신보 이사장 등 1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상의회관 매매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한편 울산상의는 중구 혁신도시 부지의 신축 예정인 회관의 공사 입찰을 공고했으며 오는 28일까지 접수한 뒤 업체를 선정 절차를 거쳐 본격적인 공사에 들어갑니다. 또 울산신보는 오는 2026년 말까지 재단 본점과 업무 공간을 현 울산상의 회관으로 이전할 계획입니다. 울산 세계미래산업 박람회가 오는 11월 6일부터 8일까지 울산 전시컨벤션센터에서 열립니다. 울산시는 그동안 비철금속 재련 기술을 보여주던 울산화폐박람회를 확장하고 기존 포럼 등을 통합해 울산의 주력 산업과 신산업 첨단 기술을 전면으로 내세우기 위해 올해부터 울산 세계미래산업 박람회를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울산 세계미래산업 박람회는 기존에 개별적으로 개최되던 2차 전지산업 전시회와 국제수소에너지 포럼, 도심 항공교통산업 육성 포럼, 수출 구매 상담회 등 7개 행사를 통합해 울산 최대 국제산업 박람회로 거듭나게 됩니다. 중구청이 2028 울산 국제정원 박람회를 대비해 어제 종갓집 중구 정원도시 조성 계획을 발표하고 부산대 조경학과와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중구청은 오는 2028년까지 모두 63억 원을 들여 우정혁신도시 바람숲 단임길을 중심으로 가로변 녹지를 사계절 정원화하고 다양한 마을 정원을 신규 조성해 주민이 주도하는 정원 문화를 확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중구청은 부산대학교와 협업해 울산에 맞는 정원 모델을 개발하고 전국에서 처음으로 대학생 실습 정원을 공동 조성하는 등 오는 2028년까지 정원도시 조성을 위한 6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난 주말 중구와 북구에서 주민체육대회가 개최돼 성황리에 마무리됐습니다. 중구청은 지난 5일 울산 종합운동장 보조경기장에서 2024 종갓집 중구체육대회를 개최했습니다. 중구 지역 주민 3천여 명이 동별 선수단을 구성해 열전을 펼쳤으며 종합 우승은 약사동이 차지했습니다. 한편 북구청은 지난 6일 농소운동장에서 제22회 구민 한마음 생활체육대회를 열어 동별로 경기를 치르고 체육발전 유공자에 대한 표창패 전달식도 가졌습니다. 울산시 체육회가 울산스포츠과학고등학교에 육성지원금 3천만 원을 전달했습니다. 시 체육회는 어제 제105회 전국체전 울산스포츠과학고 선수단 결단식에 참석해 울산스포츠과학고 운동부에 육성지원금을 전달했습니다. 울산스포츠과학고는 전달받은 지원금 3천만 원을 운동부 13개 종목팀의 훈련용품 구입과 훈련비에 사용할 예정입니다. 울주군 장애인 댄스 스포츠팀이 지난 5일 서울 창동 문화체육센터에서 열린 전국 장애인 댄스 스포츠 선수권 대회에서 5개 부문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10개 시도 선수와 임원 150여 명이 참가한 이번 대회에서 울주군청팀은 듀오 스탠다드 5종목 클래스 1과 콤비라틴 5종목 클래스 1 등 5개 부문에서 1위를 차지했습니다. 전기차 화재 사고의 가장 큰 위험성은 열폭주 현상입니다. 몇 초도 안 되는 짧은 시간에 1000도 이상의 열이 발생하고 재발하도 쉬워 화재 진압이 쉽지 않기 때문인데요. 울산도 예외일 순 없기 때문에 울산 북부소방서가 실제로 전기차에 화재를 일으키고 직접 진압하는 시연회를 열었습니다. 전동훈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전기차에서 연기가 나기 시작하더니 순식간에 창문 밖으로 화염이 치솟습니다. 진압대원이 소방 호스로 물을 연신 뿌리고 차량 하부에 물을 분사할 수 있는 장비도 설치해 화재 진압에 나섰지만 역부족입니다. 산소 유입을 차단해 화재 진압을 돕는 질식 소화덮개가 설치된 후에야 화염이 사그라들기 시작했습니다. 일반 화재 같았으면 저희가 오늘 준비한 수량으로 충분히 소화가 다 됐을 텐데 전기차 화재 같은 경우에는 계속적인 재발화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준비한 수량으로 이제 겨우 최근 전국 각지에서 연이어 발생하는 전기차 화재 사고로 인해 실화재 시연회가 열린 건데 신규 도입된 전기차 화재 진압 장비도 모습을 보였습니다. 차 하부에 구멍을 내 배터리팩 내부에 물을 뿌려 냉각하는 EV 드릴 렌스와 초기 진압한 전기차를 안전한 장소로 이동시킬 때 쓰는 이동식 컨테이너형 수조도 동원됐습니다. 불이 시작된 지 20여 분 만에 전기차는 초기 진압을 마치고 이동식 컨테이너형 수조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신규 장비 도입으로 기존의 전기차 화재 진압 방식보다 빠르게 화재를 진압할 수 있게 됐습니다. 배터리에 직접적인 타격이 불가능해서 좀 장시간 소요되는 경향이 있었는데 지금 현재 도입된 EV 드릴 렌스 그리고 이동식 컨테이너형 수조를 통해서 빠르면 10분 혹은 그보다 조금 더 걸리더라도 한 15분 내지 30분 이내로. 지난 2020년부터 지난 6일까지 울산의 전기차 화재 사고는 총 101건, 매년 두 자릿수의 화재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울산 소방본부는 내년 6대의 EV 드릴 렌스를 추가로 도입할 예정입니다. JCN 뉴스 전동훈입니다. 울산 개인택시 운송사업조합이 어제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전기차 휴게소 신설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이들은 긴 시간 전기차를 운전하는 택시기사들의 쉴 곳이 부족하다며 울산시는 친환경 연료 정책에 협조하고 있는 전기차 기사들을 위해 쉼터와 복지시설 등을 설치하도록 하는 조례 제정이 시급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사업장 내 휴게시설 의무화 제도가 시행된 지 2년이 지났지만 다수의 사업장에서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어 실효성 있는 보완 대책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태선 의원은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인용해 휴게시설 설치 대상 사업장인데도 휴게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사업장이 2023년에 1,250개소에 달했으며 법 시행 이후 2년 동안 휴게시설 설치 위반으로 1,583개소가 적발돼 7억 1,37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고 밝혔습니다. 김태선 의원은 정부는 공공기관과 기업에서 노동자들의 휴식권이 보장되도록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전국 49곳의 지자체가 보유하고 있는 남북교류 협력 기금이 2024년 기준 총 2,094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김기현 의원이 통일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지자체별 남북교류 협력기금 보유 현황에 따르면 올해 8월 기준 광역지자체는 15곳에 1,752억 원, 기초지자체는 34곳에 342억 원의 남북교류 협력기금이 누적돼 있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특히 올해까지 기금을 쌓아두고 있는 지자체 49곳 중 46곳이 전국 평균 재정 자립도인 48.6%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이에 대해 김기현 의원은 대북 사업을 빌미로 기금의 장기적 운용 계획 없이 무리하게 기금을 확장한 탓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전국 공무원 노조 울산소방지부가 어제 오전 울산시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중앙 119 구조본부 직장 내 갑질 가해자에 대한 엄중 처벌을 촉구했습니다. 노조는 지난 1월부터 울산소방본부에서 파견된 직원이 중앙 119 구조본부 소속 A팀장에게 외모 비하와 모욕적인 발언을 당했고 8월 말에는 족구를 하던 중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귀를 물려 상해를 입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중앙 119 구조본부 관계자는 A팀장은 10월 6일자로 직위 해제됐고 추후 조사 결과에 따라 행정 절차를 밟을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울산시 교육청이 어제 전국 학교 비정규직 연대회의와 올해 단체 교섭 개회식을 열고 본격적인 교섭에 들어갔습니다. 학교 비정규직 연대회의는
공공운수노조와 여성노조, 학교 비정규직 노조가 연합해 구성된 교섭 대표 노동조합입니다. 이번 단체 교섭은 지난 2022년에 이어 2년 만에 진행되는 것으로 요구하는 교육 공무직의 근로조건 개선과 지위 향상 등의 내용이 담겼습니다. 한편 시교육청은 현재 전국 시도교육청과 함께 집단교섭 방식으로 교육공무직 임금교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기초자치단체가 운영하는 복지재단이 없는 곳은 울산과 부산뿐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울산연구원 전승국 박사는 울산경제사회 브리프 최근호에서 전국적으로 복지재단을 보유한 기초자치단체는 40곳에 달하지만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기초자치단체에 복지재단이 없는 곳은 울산과 부산뿐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전 박사는 이런 가운데 울주군이 민선 8기 공약으로 지역 최초로 내년 하반기 울주복지재단을 설립 중이라면서 울주군을 시작으로 다양한 형태의 복지재단이 운영돼 지역의 특수성을 반영한 복지 서비스가 확대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울산시 등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13개사를 확정하고 어제자로 울산시 대표 누리집에 공고했습니다. 이번에 선정된 수행기관은 시설물의 안전과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안전진단 전문기관으로 등록한 업체들입니다. 이 기관들은 앞으로 1년간 울산시 본청과 사업소, 직속기관에서 발주하는 각종 건설공사의 정기 안전점검과 정밀 안전점검을 수행하게 됩니다. 울주군이 드론으로 불법 해루질 감시에 나섭니다. 울주군은 송정항과 대송항 등 서생해안 일대에서 이뤄지고 있는 불법 해루질 근절을 위해 야간 촬영이 가능한 특수드론 한 대를 투입해 경고방송과 함께 불법 행위를 단속할 예정입니다. 단속은 오후 8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 예고 없이 불시에 진행되며 단속 과정에서 촬영된 영상 등은 경찰에 증거 자료로 제출하게 됩니다. JCN 모닝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